그해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한 달 내내 일을 했는데 80만 원을 번 거예요. 아, 200도 못 번다 라는 프로님도 계시고, 제가 들었던 금액 중에 제일 많이 버는 프로님. 한 달에 자, 그러면 이어서 아까는 투어 프로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레슨 프로. 레슨 프로님.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투어로 그 삶을 영위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들이 레슨 시장에 뛰어들게 되죠. 저 이거는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투어를 뛴 경력보다 레슨을 한 경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슨을 하시는 프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세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주니어만 전담해서 가르치는 프로님들, 그 다음에 실내 연습장에 계시는 프로님들, 그 다음에 인도어에 계시는 프로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니어를 전담하는 프로님 과연 얼마나 버실까요, 그분들은? 금액을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국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월 레슨비를 내요. 월 레슨비가 대략 200만 원에서 조금 더 비싸다면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지고요. 프로님들한테 월 레슨비를 지급하고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님께서 10명의 주니어 학생을 가르친다 하시면 300만 원씩 했을 때 최대 10명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10명을 모았을 때 얘기고, 맞습니다. 10명을 티칭을 했을 때 얘기고, 사실 10명을 티칭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소수로만 하시는 유명하신 프로님이 있고 많이 있는 아카데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카데미에는 또 프로님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수익적인 부분을 인원에 따라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월 레슨도 있고 포인트로 1시간씩 맞아요. 레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1시간씩 하시면 보통 20에서 30만 원 정도? 제가 아는 프로님도 이제 예전에는 막 학생을 15명, 막 20명까지 하신 프로님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학생들이 다 떠나가서 1명, 2명 이렇게 레슨을 하는 그러실 프로님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공을 칠 때가 이제 세리키즈인데 그때는 정말 주니어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주니어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중고연맹 때 시합을 하면 남자분은 예선점이 막 3일 하고 이랬었거든요. 아, 인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저희 때는 정말 골프 주니어가 많았죠. 아, 아이들 수도 줄어들지만 골프 주니어 수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골프 프로님들이 주니어만 또 가르치시는 프로님도 있지만 주니어만 계속 하시기 힘들기도 하신 프로님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그래서 일반인도 좀 일반인들도 좀 병행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일반인 레슨 중에서는 실내 연습장,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실외 연습장, 네. 흔히 뭐 우리가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보통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네. 하죠. 자, 그러면 실내 연습장부터. 실내 연습장에 계신 프로님들이 실력이 떨어진다, 외부에 계신 분이 실력이 좋다, 예전에는 그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프로님들이 더 소수인데 골프 연장이 많으면서 좀 골프장이 과포한 상태인 거죠. 프로가 적고. 그러니까 사실 실력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도어로 많이 가시는 경우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프로님들께서 실내에 계신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 역시도 실내에 있어서 지금은 아카데미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프로님 같으신 경우에는 뭐 둘 다 있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실내, 실외 다 있어. 네, 근데 금액을 버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일단은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본급을 깔고, 그렇죠. 기본급을 깔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인센티브를 얻는 건데, 맞습니다. 보통 뭐 7대3, 8대2, 뭐 그건 이제 협의를 5대5, 해서. 네, 그거는 이제 협의에 따라서 또 프로님들의 경력에 따라서 사업장의 그 대표님들에 따라서 약간의 성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는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다. 맞습니다. 협의에 따라 좀 달라지고 실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실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레슨을 하면은 그 레슨비를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보통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실내 연습장에 그런 시스템이 이제 실외에도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적용이 되고 있고 자릿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월세 개념으로. 네, 월세 개념으로 자릿세를 얼마 특정 금액을 내시고 그의 영업권을 가져가시는 프로님들이 계시고, 대부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레슨 프로님을 많이 두고 싶어 해요. 근데 프로님들 입장에서는 거기 오시는 고객님들은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권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죠. 레슨을 잘하는 프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레슨을 잘 못하는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자꾸 도태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슨 시장에서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본인들의 무기를 개발하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님께서도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프로님의 골프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리면서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야외 연습장에서 레슨을 했었는데 겨울에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해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을 했는데 80만 원을 번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고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8시간 동안 회원분은 한 분 오시고 두 분 오시고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뭐라도 좀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거든요. 감사하게도 이제 많이들 봐주셔서 이제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님의 지식을 널리 알리시면서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인도에 있으시면 프로님들이 많이 고생도 하시는 게 여름철에는 정말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레슨 손님이 많습니다. 왜냐면 날이 좋을 때는 또 밖에 나가서 공을 쳐보고 싶어 하시는데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이 도심 가까이 있지 필드에 가서 바로 공을 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도심의 특정한 곳은 정말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겨울이 문제죠.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정말 레슨 손님이 없어요. 저희가 있어도 너무 추우니까 그럴 때는 이제 프로님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좀 낮아지시는 건데 그렇죠. 평균적으로 따지시면 인도어나 실내에 계신 분들이나 요즘에는 금액은 얼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평균적으로 제 생각에는 600에서 700 정도 선은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 같고 오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언더이신 것 같아요. 500에서 600, 조금 더 작을 때는 400에서 600. 근데 골프는 시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봄부터 가을까지가 굉장히 좀 레슨 수요가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인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좀 일정한 부분. 일정하게 어느 정도 분배가 돼서 나오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수입의 편차가 좀 심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실내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비껴나갈 수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 수입이 크게 오르긴 하지만 한여름이라든지 한겨울에는 조금 수입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맞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하면은 눈 치울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치웠습니다. 네, 많이 치우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갑니다. 저희가 망이 굉장히 비싸고 눈이 많이 오면 그게 쳐져서 나중에 찢어지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같이 빨리빨리 많이 치우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생긴 형태인데 프리랜서 프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이제 프리랜서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트랙맨이라는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방을 대관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레슨을 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이 생겼었죠. 사실 이 레슨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여러 해외에서는 전부 다 이런 시간제도 했었고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연습장을 헬스장 다니듯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시간도 옛날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용을 하실 때 몇 회를 해드린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 이 영상을 아마 이제 프로님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많이 보시겠죠. 제 주변에서도 이제 프리랜서 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프리랜서 프로 어떠냐, 나도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많이 질문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NS가 잘 활성화돼 있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인도어나 아니면은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수입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네, 없죠. 누군가가 나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제 자신이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PR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손님을 최소 10명 정도는 유치할 자신이 있다 네. 하면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프리랜서 프로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고 싶으셔서 내가 프리랜서를 하신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 비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실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뛰어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서 편하게 돈 벌어야지 라는 생각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네. 프리랜서로 버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버시는 게 맞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수익 금액도 있지만 이제 주변에 듣는 금액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래랑 위가 이제 너무 갭이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로 전향하고 200도 못 번다 라는 프로님도 계시고 제가 들었던 금액 중에 제일 많이 버는 프로님은 4천만 원. 한 달에 4천만 원. 네, 한 달에 근데 4천만 원. 요거를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시는 게 4천만 원의 수익이 올리신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4천만 원은요 다 번 게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회원님들이 레슨을 끊으시면 뭐 8회권, 10회권 이렇게 끊으시는데 그렇죠. 1회권만 받으셔도 돈을 먼저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소화를 해야 소화를 다 되는 해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환불권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당연히 환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소득을 가졌던 부분에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모든 수입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